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10억만 있으면 노후 걱정은 끝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작 퇴직을 앞둔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모았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할까? 라는 의문을 품습니다. 자녀 교육비, 부모님 부양, 갑작스러운 의료비까지 10억이 마치 모래처럼 사라지는 현실을 마주하면 막막함이 몰려옵니다. 은퇴 후 10억은 정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금액일까요? 은퇴자들의 실제 경험과 전문가의 경고를 통해 그 진실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신도 속았다. 10억으로 은퇴 준비 끝났다고 믿었나요? 은퇴 후 삶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10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냉혹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예상치 못한 지출은 끊이지 않습니다. 50대, 60대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생생한 사례와 함께 왜 10억으로는 은퇴 후를 완벽히 준비할 수 없는지, 그리고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부모님도 챙기고 자녀도 챙기다 보니 내 잔고는 바닥. 김민수 58세 씨는 은퇴를 2년 앞두고 순자산 11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자산이었지만 그가 느낀 안정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요양비로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가고 대학 졸업을 준비하는 둘째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 지원은 생각보다 큰 부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0억이 넘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특히 부모님 요양원 비용은 제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 돈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현금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민수 씨의 경우처럼 은퇴 후에도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자녀의 결혼과 초기 지원을 도와야 한다면 10억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사례 2.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모든 계획이 무너진 박지연 씨의 이야기. 박지연 62세 씨는 55세에 퇴직하고 10억을 은퇴 자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달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로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지만 몇 년 뒤 암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보험을 들어놓긴 했지만 고액 치료비는 보험이 모두 커버하지 못했어요. 병원비에다 재활 치료비까지. 몇 년 만에 순자산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건강은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지연 씨처럼 은퇴 후 갑작스러운 의료비는 누구에게나 큰 부담입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고액 치료나 장기적인 요양비는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의료비를 대비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사례 3. 물가 상승이 가져온 예기치 못한 압박. 한경호 60세 씨는 10억의 자산으로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서 실질적인 생활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250만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전기세나 식비 같은 고정비가 예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올랐습니다. 내가 예산을 잘못 잡았구나 싶었어요. 10억이 결코 안심할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물가 상승은 은퇴 후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물가가 3%씩만 올라간다고 가정해도 10년 뒤에는 같은 물건과 서비스에 거의 40%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경호 씨처럼 계획했던 금액으로는 늘어나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오기 쉽습니다. 왜 10억으로는 부족할까? 의외로 큰 고정비용, 부모님 요양비, 자녀 지원, 유지비 등으로 매달 나가는 돈은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대도시에 거주한다면 주거비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갑니다. 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큰 재정적 타격을 줍니다. 물가 상승과 경제적 불안정성. 우리가 계획했던 10억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은퇴 후 장기적인 경제 변동성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재정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다양한 수입원 만들기. 은퇴 후에도 소소한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식 배당, 임대소득, 프리랜서로 일하는 작은 수입이라도
재정적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의료비를 대비하라. 건강보험만 믿지 말고 장기 요양보험이나 고액 치료를 대비한 별도의 자금을 마련하세요. 소비를 줄이고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획하기.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지나치게 비싼 생활비 구조는 은퇴 후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준비 숫자에만 속지 마세요. 10억이 있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 건강 문제, 예상치 못한 지출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큰 금액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입니다. 은퇴 준비는 지금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10억이 안심의 수단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준비해 나가길 바랍니다. 당신도 속았다. 10억으로 은퇴 준비 끝났다고 믿었나요? 전문가 칼럼 은퇴 준비의 함정과 탈출구. 50대와 60대의 많은 분들이 퇴직을 앞두고 10억이라는 숫자에 안도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0억은 어디까지나 숫자일 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눈앞에서 빠르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은 단순히 자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자산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 준비에서 흔히 간과하는 부분과 이를 극복할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억의 함정 숫자에 속지 마라. 10억이라는 금액은 한눈에 보면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작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소비 규모를 간과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소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퇴직 후 갑자기 많아진 여가 시간, 자녀나 손자에게 쓰는 돈,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 초기에는 여행이나 취미 생활에 돈을 아낌없이 쓰는 경우가 많아 몇 년 만에 예산을 초과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물가 상승의 영향. 물가 상승은 은퇴 계획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현재 10억의 가치가 10년 뒤에도 같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3%씩 물가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10년 뒤에는 현재와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13억이 필요합니다. 10억은 그저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 가족의 경제적 지원, 심지어 자연재해 같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수는 한순간에 재정을 흔들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현실. 사례 1 소비 조절 실패로 돈이 빨리 줄어든 김모 씨. 김모 61세 씨는 퇴직 후 11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시간을 즐기기 위해 해외여행을 계획했고 취미로 골프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초기 몇 년간 과도하게 지출하면서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매달 500만 원 이상 쓰다 보니 몇 년 만에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이제는 아끼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김 씨의 경우처럼 초기의 과도한 소비는 은퇴 후 자산을 갉아먹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사례 2 의료비로 자산의 절반을 잃은 이모 씨. 이모 63세 씨는 10억의 자산을 가지고 은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암 진단을 받으면서 의료비와 요양비로 큰 돈을 쓰게 되었습니다. 보험이 있었지만 고액 치료비는 감당이 안 됐어요. 결국 자산 절반 이상이 날아갔습니다.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가 누구에게나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을 느낀 박모 씨. 박모 59세 씨는 은퇴 전 자산 12억을 모았지만 물가 상승과 대출 이자, 부담으로 인해 생활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10억이 많다고 느꼈는데 몇 년만 지나도 그 돈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하더라고요. 물가 오르는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물가 상승은 은퇴 자산의 실질적 가치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탈출구는 무엇인가?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3가지 전략. 1. 소비를 현실적으로 계획하라. 10억이라는 금액에 안주하지 말고 실제 지출 계획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히 한 달에 얼마씩 쓰겠다는 식의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모든 지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정비 주거비, 보험료와 변동 비침이 여행 항목을 따로 설정하고 매달 지출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2.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라.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식 배당, 임대소득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 뿐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건강 관리를 우선시하라. 의료비는 은퇴 후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은퇴 전에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기 요양비를 대비한 별도의 보험이나 저축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숫자에만 의존하지 말고 삶을 설계하라. 은퇴 준비는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10억이든 20억이든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3가지 핵심을 기억하세요.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지출 구조를 세밀하게 설계하세요.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은퇴 후에도 소소한 일을 이어가세요. 건강은 자산이다. 건강 관리는 곧 재정 관리입니다. 10억으로 충분히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을 잘 설계하고 관리하면 10억 이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 1년 만에 인생 추락. 57세 은행 지점장의 은퇴 후 비극적 스토리. 안녕하세요. 혹시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열심히 일했으니 편히 쉬어야 지라든가 그동안 못해본 걸 마음껏 해봐야지 같은 낙관적인 기대를 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을 떠나 새로운 출발선에 선다는 건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요, 실제로 은퇴 후의 삶이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예상과 현실의 거리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한때 잘 나가던 57세 은행 지점장입니다. 퇴직을 하면 자유로운 인생을 살 줄 알았던 그는 불과 1년 만에 무기력과 우울감에 시달리며 일상마저 놓아버리고 말았어요. 어쩌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분의 비극적 스토리를 통해 우리가 미리 살펴야 할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대한 고민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케이스를 함께 들어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산이 단순히 돈이나 직책만이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 이야기이지만 분명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1. 나는 준비되어 있다고 믿었죠. 김 지점장의 착각. 먼저 57세 은행 지점장, 김 지점장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은행원이었던 김 지점장님은 남들이 보기에도 성공 가도를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수입과 직함, 그리고 존경까지 얻었죠. 정년퇴직을 앞두고 큰 걱정이 없어 보였다고 해요. 그래도 30년이 넘는 경력인데 자산도 좀 있고 나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항상 말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던 해에 김 지점장님의 생활이 조금씩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대출 상담도 해주고 회의 주간까지 바쁘게 일했는데 은퇴하자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나는 누구지?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어도 되나? 하는 정체성 혼란이 생깁니다. 사실 김 지점장님은 은퇴 후 시간을 보내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의 리스트를 마련해 두지 않았어요. 아직 체력도 남아있으니 그냥 이런저런 취미나 즐기면서 살겠지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그러다 보니 퇴직 이후 맞이한 무한한 자유가 도리어 그를 올감해버린 겁니다. 하루 이틀은 늦잠도 자고 여행도 가고 가족과 식사도 하면서 즐겁게 지냈지만 그 후부터는 막연히 텅 빈 시간이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결국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김 지점장님은
우울증 증상과 함께 극심한 무력감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과거의 업무 능력이나 지점장의 권위가 사라지니 자신이 점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진 거죠.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의욕이 없고 누군가 전화라도 하면 지금은 통화하기 싫다며 거절하기 일쑤였다고 해요. 이처럼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순식간에 사람의 삶을 추락시킬 수 있습니다. 김 지점장님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은퇴 후 삶을 설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이 사례 3가지로 보는 은퇴 후 삶의 중요한 포인트. 많은 분들이 김 지점장님처럼 막상 은퇴가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라고 안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태도는 종종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몇 가지 다른 사례를 살펴볼게요. 1. 경제적 준비만 되면 끝 아닌가요? 자산가 박 씨의 후회. 박 씨는 50대 초반에 대기업에서 퇴직금과 스톡옵션 등으로 상당한 목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스스로에게 나는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로워. 문제없어라고 안심했죠. 하지만 막상 그 큰 돈을 가지고도 2년도 안 되어 외로움과 무기력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박 씨는 회사에서의 역할이 사라지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원래 워커홀릭에 가깝게 살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본인의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돈이 있으니 취미도 마음껏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무슨 취미를 가져야 할지 몰랐고 서툰 취미 활동은 금방 흥미를 잃었습니다. 돈 때문에 불행한 건 아니지만 돈만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네요. 라는 그의 고백은 많은 걸 시사하죠. 교훈 경제적 준비는 분명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퇴직 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어떤 삶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 한 번쯤 쉬어야지. 갑작스러운 쉼의 함정. 2번째 사례는 55세에 퇴직한 여성이었던 최 씨 이야기예요. 최 씨는 광고회사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면서 꽤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야근과 출장에 치여 사느라 나중에 여유 생기면 무조건 쉬어야지라는 생각만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보다 일찍 명예퇴직 권유를 받았고 휴식을 기대하며 덜컥 받아들였습니다. 초반에는 드라마 몰아보기, 친구들과 점심 약속, 집안 정리 등 하고 싶던 일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니 어느 순간 나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늙는 거 아냐? 라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휴식만을 꿈꾸며 달려왔기에 정작 그 후의 계획을 세워두지 않았던 거죠. 결국 최 씨는 너무 많은 시간과 반대로 너무 적은 목표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뭘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걱정과 함께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제2의 직업이나 취미를 제대로 즐기는 모습을 보니 더 좌절감이 들었다고 해요. 교훈 오랫동안 쉼만을 바라왔다면 그 쉼이 끝난 뒤의 삶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쉬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취감이나 배울거리 혹은 교류할 인간관계를 계속 만들어가야 한다. 3.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자. 직업학교에 등록한 권 씨.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권 씨는 56세에 중소기업 생산직에서 퇴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산직으로 오랫동안 일하면 다른 대안이 없어 곤란해할 때가 많은데 권 씨는 비교적 새로운 도전을 택했어요. 퇴직 직후부터 직업전문학교에 등록해서 용접 자격증을 땄고 이후에는 재취업도 성공했습니다. 사실 권 씨도 처음엔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컸다고 해요. 하지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지내면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 힘들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다행히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다시 일할 수 있었고 퇴직 전에 경제적인 부담도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 무조건 쉰다가 아니라 본인의 성향과 가능한 역량을 살려서 뭔가를 배우거나 활동하는 것은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꼭 재취업이 아니더라도 제2의 커리어나 봉사, 사회활동, 동아리 참여 등 사회적 관계 맺기를 이어가는 것이 은퇴 후 무기력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3. 은퇴 후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김 지점장님의 사례처럼 예상과 다른 퇴직 후 생활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적 설계 어느 정도의 월 지출이 필요한지, 정기적인 수입원은 무엇인지, 소득 공백이 생길 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연금, 보험, 퇴직금 활용법 등을 빠짐없이 점검하세요. 역할 재정의 일에서의 나 말고 가족, 친구, 지역사회, 취미 모임 등에서 내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역할과 소속감이 사라졌을 때 극심한 상실감을 느낍니다. 적극적인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 취미, 공부 거리를 찾고 내게 맞는 걸 정해보세요. 매일 꾸준히 무언가를 배우는 행동 자체가 삶에 활력을 줄 수 있어요.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끊기면 생각보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은퇴 전후로 지인들과 교류할 기회를 계속 만들어가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커뮤니티에도 참여해보세요. 4. 마무리하며 퇴직 1년 만에 인생 추락을 겪은 57세 은행 지점장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구든 일이 전부였던 삶을 살다가 갑작스러운 공백기를 맞으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공백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에 따라 똑같은 은퇴 후의 시간이 전혀 다르게 빛날 수도 있습니다. 삶은 길고 은퇴 이후에도 우리의 인생은 이어져요.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고민과 준비는 결코 빠를수록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 나도 언젠가는 은퇴를 하게 될 텐데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계획 하나씩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경제적인 부분도 살피고 취미나 공부 거리를 찾고 가족과 대화도 해보고 말이에요. 이제 와서 뭘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새로운 도전으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분들도 많으니 용기를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술이나 대단한 자격증이 아니어도 소소한 취미나 지역 봉사활동, 동호회 참여 등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은퇴 후를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돈이 아닌 삶의 태도와 관계 맺기를 준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막연한 두려움 대신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으로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어가 보시길 권해드려요. 분명 더 나은 은퇴 후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김 지점장님의 이야기가 너무 어둡게 끝나서 걱정이 되신다면 사실 결론이 아주 절망적이진 않아요. 다행히 가족의 도움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서서히 활동 범위를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늦게나마 체육관도 다니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면서 다시 사람들의 사이로 돌아가고 있대요. 그러니 혹시라도 지금 퇴직을 앞두고 걱정이 많으시거나 이미 퇴직 후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는 작게나마 도전을 시작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와 지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 후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인가요? 바로 꾸준한 수입입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며 우리는 더 이상 월급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과 마주합니다. 늘어난 기대 수명, 끝없는 생활비, 그리고 은퇴 후에도 계속 오르는 물가.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있을까요? 지금부터 5억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그 시스템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노후 걱정을 덜어줄 현실적인 해결책,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5억만 있으면 끝? 퇴사 후 월급처럼 돈 버는 시스템 대공개. 서론 퇴직 후의 현실을 마주하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 중 많은 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노후 자금은 모아놨는데 이 돈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은퇴 후엔 돈을 못 번다는데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하죠? 특히 50대와 60대는 은퇴 후의 삶이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갑작스레 월급이 끊기면서 큰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걱정을 덜어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주 투자입니다. 오늘은 5억 원으로 매달 330만 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배당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1. 배당주의 기본 원리와 활용 방법.
배당주는 기업이 매출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주식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기업의 공동 소유주가 되면 그 기업이 돈을 벌 때마다 나에게도 일정 부분의 배당금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배당금이 매달, 분기마다 꼬박꼬박 들어오죠. 특히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마치 월급처럼 고정 수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5억 원으로 매달 330만 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높은 배당률을 가진 안정적인 기업을 선택. 연간 배당률이 최소 8% 이상인 기업에 투자한다면 매달 330만 원의 수익이 가능합니다. 5억 원 X 8% 4천만 원 12개월 월 333만 원. 포트폴리오 분산. 단일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부동산 리츠 REITs,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을 골라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꾸준히 재투자. 배당금으로 또 다른 배당주를 사서 꾸준히 수익을 늘리는 복리 효과를 활용하면 안정적인 자산 증대가 가능합니다. 2. 설득력 있는 사례 3가지. 사례 1. 퇴직 후 월급처럼 돈 받는 55세 김씨의 이야기. 김씨는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 55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3억 원과 기존에 모아둔 2억 원으로 배당주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에너지 기업과 헬스케어 기업 그리고 리츠에 분산 투자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매달 330만 원의 배당금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김 씨는 추가적인 일을 하지 않고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월급처럼 매달 돈이 들어오니 노후가 편안합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걱정을 하지 않으니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어요. 사례 2. 60세 최 씨, 걱정 대신 웃음을 찾다. 최 씨는 60세에 퇴직했지만 은퇴 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몰라 걱정이 많았습니다. 주식 투자는 해본 적도 없고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했죠. 그러던 중 은퇴한 동료의 추천으로 배당주 투자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적은 금액부터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5억 원을 투자한 후 그는 매달 330만 원의 배당금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매달 부부 여행도 다닙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니 노후가 훨씬 밝아졌어요. 사례 3. 퇴사 후 인생 2막을 열다. 퇴사 후 막막했던 58세 박 씨는 퇴직금 4억 원으로 시작해 현재 매달 260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는 틈틈이 강의와 컨설팅으로 보충하며 남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자신만의 취미를 즐깁니다. 배당금 덕분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돈 걱정 없이 좋아하는 그림도 그리고 차분히 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3. 배당 투자의 장점. 안정적인 수입. 주식시장이 변동해도 배당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지급됩니다.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든. 한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매달 배당금이 알아서 들어옵니다. 복리 효과. 배당금으로 재투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점점 늘어납니다. 결론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퇴사 후의 삶이 두렵다면 그리고 노후가 막막하다면 배당주 투자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공부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배당 시스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은퇴 후에도 삶의 여유와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도구입니다. 당신의 노후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5억으로 매달 330만 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퇴직 후 월급처럼 돈 벌기, 배당 투자의 현실과 미래. 퇴직 후 수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퇴직 이후 가장 두려운 건 수입이 끊기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미 배당 투자로 매달 300만 원 이상을 꾸준히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드는 의문이 있을 겁니다. 정말 가능한 걸까? 위험하지는 않을까? 이번 칼럼에서는
배당 투자의 현실과 이를 통해 어떻게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지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배당 투자는 정말 안전할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 투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주식 투자는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배당 투자에서는 주가 변동보다 기업의 배당 수익이 중요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성과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은 기업의 안정성. 배당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의 재정 건전성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주 기업인 코카콜라, 존슨앤드존슨, AT&T 같은 회사들은 수십 년간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배당금을 줄이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것이 그들의 신뢰와 가치를 유지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할까? 물론 배당 투자에도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주가 하락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의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 배당 감소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분산 여러 산업군의 기업의 분산 투자에 한 기업의 리스크를 줄입니다. 배당 성장주 선택 매년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을 선택해 배당 증가의 혜택을 누립니다. 지속적인 점검 기업의 재무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투자 포트를 조정합니다. 배당 투자의 매력적인 장점. 매달 월급처럼 돈이 들어온다. 퇴직 후에도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건 심리적으로 큰 안정을 줍니다. 이번 달 생활비는 배당금으로 해결했으니 다음 달엔 여행을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 배당 투자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노동 없이 지속적인 수입. 퇴직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만큼 체력이나 건강 문제로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 투자로 매달 들어오는 수익은 일을 하지 않아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동적 수입입니다. 복리 효과로 점점 늘어나는 수익. 배당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또 다른 배당주를 사는 방식으로 투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를 복리의 마법이라고도 하죠. 구체적인 사례로 보는 배당 투자의 성공 전략. 사례 1. 안정적인 노후를 만든 60세 이씨. 이 씨는 은퇴 후 퇴직금 4억 원 중 3억 원을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배당률이 높은 미국 리츠 REITs와 헬스케어 기업에 골고루 분산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매달 250만 원의 배당금이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지금은 매달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는 배당금은 저축하거나 취미 생활에 쓰고 있어요. 사례 2. 55세 박 씨의 제도전. 박 씨는 퇴직 후 받은 퇴직금 2억 원으로 배당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로 될까? 하는 의심도 있었지만 매달 160만 원의 수익이 들어오면서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고정적인 수익이 생기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덕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사례 3. 58세 김 씨, 경제적 자유를 얻다. 김 씨는 퇴직금 5억 원을 활용해 배당주 투자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매년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들을 골라 투자하면서 월 33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배당금 덕분에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제 시간과 돈을 제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요. 현실적인 조언. 배당 투자를 시작하려면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라. 5억 원이 없다면 1천만 원, 5천만 원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습관입니다. 공부는 필수. 어떤 기업이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해 왔는지, 배당 성장률은 어떤지 공부하세요. 요즘은 관련 정보가 풍부하니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로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 스스로 선택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는다. 배당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닙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안정과 여유를 찾는 도구입니다.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 덕분에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5억 원이 없더라도 오늘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만으로 당신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은퇴 준비나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한때 내 은퇴는 이렇게 준비해야지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60대 베테랑 변호사, 은퇴 후 단칸방에서 월 100만 원으로 생존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처음엔 믿기 어려울 수도 있는 이 이야기는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하며 안정된 수입과 사회적 지위를 누렸던 한 변호사가 은퇴 후 선택한 삶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단칸방에서 월 100만 원으로 생활하며 자신만의 철학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이야기인데요. 그 배경과 이유,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도 은퇴 후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1. 은퇴 준비와 삶의 전환, 왜 이렇게 선택했을까? 우리 사회에서는 더 많이 벌고 더 크게 살자는 말이 익숙하지만 어느 순간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라는 물음이 찾아오곤 합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들면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와 함께 은퇴라는 큰 전환점 앞에서는 그동안의 삶과 앞으로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게 되죠. 저희 주인공, 60대 베테랑 변호사 김모 씨가 겪는 오랜 시간 법정과 로펌에서 활약하며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자랑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맞이하면서 그는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건 화려한 외양이나 과도한 소비가 아니라 오히려 단순하고 진정성 있는 삶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그는 은퇴 후 더 큰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위해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는 대신 생활비를 줄이고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 단칸방과 월 100만 원 생활, 그 실체는? 많은 분들이 월 100만 원이면 너무 부족하다며 걱정할 수 있지만 김모 씨는 은퇴 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시간의 여유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생활비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고정관념에 묶여 살아온 자신을 해방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단칸방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도 그는 자신만의 작은 정원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생활비를 관리하며 남는 시간에는 독서와 산책, 자원봉사 같은 활동으로 마음의 풍요를 채웠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라는 그의 생각은 결국 은퇴 후 자신에게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선택이었습니다. 3. 실제 사례로 본 은퇴 후의 삶의 변화. 이제 이와 비슷한 선택을 한 3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각 사례마다 배경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만족을 선택한 점에서 큰 공감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 1. 법조계 베테랑 김모 씨의 이야기. 앞서 말씀드린 김모 씨는 한때 성공한 변호사로서 높은 수입과 명성을 자랑했지만 은퇴 후엔 기존의 화려한 생활 방식을 뒤로하고 단칸방에서 소박하게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은퇴 전엔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아왔어요. 회의, 재판, 고객 응대 등 끝없는 일정 속에서 나를 돌아볼 틈도 없었죠. 은퇴 후에는 남은 인생을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됐어요. 또한 그는 돈을 아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소비 패턴도 돌아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며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사례 2. 교육계의 은퇴 후 새 출발, 박 선생님의 사례. 두 번째 사례는 교육계에서 오랜 기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헌신했던 박 선생님 가명입니다. 박 선생님은 은퇴 전까지도 꽤나 안정된 생활을 누렸지만 은퇴 후 자신만의 공부하는 삶과 여유로운 시간을 위해 주거비와 생활비를 철저히 절약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은퇴 후에도 꾸준히 글을 쓰고 새로운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 집이나 호화로운 생활보다는 작은 원룸에서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선택했죠. 그 덕분에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조용히 책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박 선생님의 선택은 삶의 질은 돈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의 여유에서 나온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합니다. 사례 3. 기업 경영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 이 대표님의 전환. 세 번째 사례는 한 기업의 중견 경영진 출신인 이 대표님 가명입니다. 이 대표님은 은퇴 전까지는 고소득을 누리며 화려한 생활을 즐겼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심플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기업을 운영하면서는 매일같이 수많은 결정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은퇴 후엔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만의 시간을 찾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작지만 아늑한 원룸으로 이사의 생활비도 절약하고 그 돈으로 제 꿈이었던 해외여행이나 자선 활동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은 물질적 풍요가 아닌 마음의 풍요를 위해 선택한 이 길이 결국 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말하며 은퇴 후의 삶에서도 자신만의 기준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4. 은퇴 후 삶,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길. 이처럼 각기 다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은퇴 후엔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물질적인 욕심을 내려놓은 채 삶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풍족한 은퇴 생활은 꼭 고급 주택이나 호화로운 소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맞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내면의 성장을 도모하는 삶 역시 충분히 가치 있고 만족스러운 삶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 사례들은 잘 보여주고 있지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남들이 정해준 성공의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가치관과 행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김모 씨, 박 선생님, 이 대표님의 사례에서 보듯 각자의 경험과 상황에 맞는 선택은 결국 자신만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은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할 때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뿐 아니라 내면의 평안과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며 자신에게 가장 맞는 길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은퇴 후의 삶에 대해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묻어보세요.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작은 변화들을 시작해 보세요. 단순함 속에서 발견하는 진짜 행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두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며 이 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은퇴 후 삶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으로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60대 베테랑 변호사, 은퇴 후 단칸방에서 월 100만 원으로 생존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들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사례는 단순한 생계 유지 차원을 넘어 은퇴 후 진정한 자유와 자기 성찰, 그리고 삶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은퇴, 그 전환점에서의 고민. 우리 모두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은퇴라는 단어와 마주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엔 더 많이, 더 크게라는 성공 공식에 매몰되어 살다 보면 어느새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의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죠. 특히 60대에 접어들면서 건강과 가족, 사회적 역할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지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뭘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한때 법정과 로펌에서 이름을 날리며 높은 수익과 명예를 쌓았던 한 60대 변호사의 이야기를 보시면 은퇴가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내면의 소리를 듣고 스스로를 다시 디자인하는 기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은퇴 후 화려한 소비와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물질적 욕심을 내려놓고 단순한 삶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굳이 단칸방에 살면서 월 100만 원으로 생활해? 라고 의아해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그만의 깊은 이유와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한 삶, 그 속에 숨은 자유와 평안. 은퇴 후 단칸방에서 생활하는 선택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재산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물질적 부담을 줄이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 집중하겠다는 결심의 표현입니다. 더 많은 물질적 풍요가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라는 인생의 교훈을 몸소 체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요. 이 변호사 씨는 은퇴 전 분주한 일정과 끊임없는 업무에 시달리며
자신을 잃어버린 경험이 많았다고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회의, 재판, 고객 상담 속에서 진짜 나가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은 뒷전으로 밀려났죠. 그러던 어느 날, 은퇴를 앞두고 자신에게 이대로 가도 내가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과감히 기존의 생활 패턴을 내려놓고 간소하지만 나답게 사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단칸방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도 그는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 갔습니다. 작은 방 한켠에 자그마한 서재를 꾸미고 매일 아침 조용히 커피 한 잔과 함께 독서를 즐기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은 단순한 생활이 가져다주는 자유와 평안을 상징합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남들이 정해준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한 시간과 공간이라는 생각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된 셈입니다. 전문가가 본 은퇴 후 삶의 재정의. 전문가 입장에서 보자면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만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적 자유와 정신적 풍요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적 욕심을 줄이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진정한 행복의 기준을 재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도 은퇴 후 단순한 생활을 선택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신적 만족도와 삶의 질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고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건강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풍족한 은퇴 생활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반드시 고급 주택과 호화로운 소비가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 그리고 그 안에서 찾는 소소한 기쁨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이 주는 시사점. 이와 비슷한 사례는 단 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은퇴 후 간소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오랜 시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한 중학교 교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은퇴 후 호화로운 은퇴 생활을 포기하고 작은 원룸에서 간소하게 생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직 생활 동안 학생들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는 내가 행복해야 한다라는 단순한 신념에서 출발한 선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일 아침 산책과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며 오랜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평온한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중견 기업의 임원 출신인 한 분입니다. 그는 은퇴 전까지 화려한 생활을 즐기며 고소득에 만족해왔지만 은퇴 후엔 과감히 물질적 소비를 줄이고 자신만의 취미와 자선 활동에 몰두하기로 했습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진짜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결정이었죠. 현재 그는 작은 스튜디오에서 생활하며 남는 시간에는 사회 환원 활동과 자신이 늘 꿈꿔왔던 예술 창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미 앞서 언급한 60대 베테랑 변호사 사례입니다. 법조계의 최고 성취를 이뤘던 그가 은퇴 후 단칸방에서 월 100만 원으로 생활하게 된 것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자신을 잃어버리고 외부의 평가에만 매몰되어 살아온 것을 반성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은퇴 후 내가 정말 원하는 건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성공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진솔한 대화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그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은퇴 후 나만의 기준으로 사는 삶.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은 각자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바쁘게 일을 하며 새로운 도전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지금처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내면의 성장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가 정해준 성공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랜 시간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규범에 맞춰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은퇴라는 큰 전환점을 맞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많은 사례들이 증명해 줍니다.
오히려 물질적 소비를 줄이고 심플한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자유와 평안,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가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단칸방에서 생활하며 매달 100만 원으로 생존하는 선택은 결국 나답게 살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칼럼을 쓰면서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은퇴나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다면 남들이 정한 기준보다는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가길 권하고 싶습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작은 실천들을 시작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칼럼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진정 원하는 삶의 방식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내면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 나갈 때 그 삶은 분명 더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스스로를 아끼며 내일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 그 자체가 이미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이 칼럼이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솔한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